당신이 매일 먹는 초콜릿에 중금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24년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신 검사 결과 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초콜릿 제품 중 절반 이상에서 카드뮴과 납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부 브랜드는 안전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매일 이 초콜릿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피해야 할 5개의 브랜드와 믿을 수 있는 2개의 브랜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안전한 초콜릿을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5번 가나 초콜릿 다크. 롯데제과의 가나 초콜릿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2024년 검사에서 가나 다크 초콜릿은 카드뮴 함량이 리터당 0.48 마이크로그램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법적 기준인 0.5 마이크로그램, 바로 아래입니다. 합법이지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카드뮴은 신장에 축적되는 중금속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카드뮴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신장 손상, 뼈 약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문제는 카드뮴만이 아닙니다. 가나 다크는 카카오 함량이 55%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품질은 낮습니다. 한국의 독립검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테스트에서 가나 초콜릿의 카카오 원두는 주로 서아프리카의 대량 생산 농장에서 옵니다. 가나,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이죠. 이 지역의 카카오 농장은 토양 오염이 심각합니다. 카드뮴이 자연적으로 토양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화학 비료 사용으로 더욱 악화됩니다. 가나 초콜릿은 가격 경쟁력을 위해 가장 저렴한 카카오를 구매합니다. 품질 검증은 최소한입니다. 편의점에서 개당 1,500원에 판매되는 가나 다크는 저렴해 보이지만 건강 비용을 생각하면 비쌉니다. 롯데제과는 마케팅에서 부드러운 맛과 전통을 강조하지만 원재료의 출처나 중금속 검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투명성이 전혀 없습니다. 4번 허쉬 다크 초콜릿. 허쉬는 미국의 거대 초콜릿 회사로 한국에서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대형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소비자 보고서는 허쉬 다크 초콜릿에서 카드뮴과 납을 모두 발견했습니다. 카드뮴 수치는 안전기준의 265%였습니다. 납은 127%였습니다. 한국에 수입되는 제품도 동일한 공급망에서 나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수입 초콜릿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허쉬 제품 여러 개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납은 특히 위험합니다. 어린이의 뇌 발달을 방해하고 성인에게는 고혈압과 신경계 손상을 일으킵니다. 임산부가 납에 노출되면 태아에게 심각한 발달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허쉬의 문제는 원재료 관리입니다. 그들은 여러 대륙의 수십 개 공급업체에서 카카오를 구매합니다. 각 공급업체는 서로 다른 토양 조건과 오염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쉬는 배치별로 엄격하게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작위 샘플링에 의존합니다. 한국에서 허쉬 다크 초콜릿바는 약 3,500원입니다. 미국 브랜드라는 프리미엄을 지불하지만 프리미엄 품질은 받지 못합니다. 대신 중금속을 받습니다. 3번 페레로 로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페레로 로쉐는 고급 초콜릿의 상징입니다. 금색 포장지, 헤이즐넛 센터, 프리미엄 가격. 한국에서는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유럽식품안전청의 2023년 보고서는 페레로 제품에서 우려스러운 수준의 미네랄 오일을 발견했습니다. 미네랄 오일은 포장재에서 초콜릿으로 이동합니다. 특히 페레로의 여러 층 포장은 더 많은 오염을 허용합니다. 미네랄 오일 탄화수소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포화탄화수소와 방향족 탄화수소입니다. 방향족 유형은 잠재적으로 발암성이 있습니다. 간에 축적되어 DNA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 수입 초콜릿에 대한 자체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페레로 로쉐는 미네랄 오일 함량이 높은 제품 중 하나였습니다. 킬로그램당 2.3mg이었습니다. 법적 한도는 3mg이지만 유럽 전문가들은 1mg 미만을 권장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페레로는 팜오일을 대량으로 사용합니다. 팜오일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삼림벌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제쳐두고 팜오일은 고온에서 가공될 때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잠재적 발암 물질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페레로 로쉐 16개들이 박스는 약 12,000원입니다. 개당 750원입니다. 고급 포장과 마케팅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재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페레로는 지속 가능성과 품질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독립적인 테스트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번 크라운 초코하임. 크라운 제과는 한국의 대표적인 과자 회사 중 하나입니다.
초코하임은 1974년부터 판매되어 온 국민 과자입니다. 부드러운 마시멜로를 초콜릿으로 코팅한 제품이죠.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2024년 검사에서 초코하임은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게 나왔습니다. 100g당 0.8g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트랜스 지방을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할 것을 권고합니다. 초코하임의 문제는 부분 경화유 사용입니다. 식물성 기름을 고체로 만들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이것은 비용을 절감하지만 건강을 해칩니다. 성분 표시를 보면 식물성 유지, 정제 가공 유지 같은 모호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 경화유를 의미합니다.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초코하임의 초콜릿 코팅은 카카오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이 설탕, 팜오일, 유화제입니다. 진짜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 맛 코팅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초코하임의 실제 카카오 함량은 15% 미만입니다. 나머지 85%는 설탕과 지방입니다. 편의점에서 초코하임 한 봉지는 약 2,000원입니다. 저렴해 보이지만 건강 비용을 생각하면 비쌉니다.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제품인데 트랜스 지방과 설탕이 가득합니다. 크라운 제과는 향수 마케팅에 의존합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팔지만 제품 자체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1번 오리온 초코파이. 가장 충격적인 것을 마지막에 남겨두었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과자 중 하나입니다. 1974년 출시 이후 50년 동안 한국인의 간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북한에까지 알려진 통일 과자로 불립니다. 하지만 2024년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합동검사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킬로그램당 420 마이크로그램 검출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의 권고 기준은 3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한국은 아직 법적 기준이 없지만 전문가들은 유럽 기준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에서 탄수화물이 아미노산과 반응할 때 생성됩니다. 특히 튀기거나 굽는 과정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아크릴아마이드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암을 유발했고 인간에게도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코파이의 케이크 부분이 문제입니다. 고온에서 구워지면서 아크릴아마이드가 형성됩니다. 오리온은 대량 생산을 위해 높은 온도와 짧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초코파이는 100g당 0.5g의 트랜스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시멜로 충전재와 초콜릿 코팅 모두에 부분 경화유가 사용됩니다. 성분표를 보면 카카오 함량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것은 함량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이 설탕, 팜오일, 옥수수 시럽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분석에서 초코파이의 실제 카카오 함량은 1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초콜릿이 아니라 설탕 과자입니다. 편의점에서 초코파이 한 박스는 12개들이에 약 4,500원입니다. 개당 375원입니다. 저렴해 보이지만 발암 물질과 트랜스 지방을 사먹는 것입니다. 오리온은 매년 수억 개의 초코파이를 판매합니다. 엄청난 이익을 얻지만 소비자 건강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마케팅은 가족, 사랑, 추억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제품 자체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초코파이는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것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믿을 수 있는 두 브랜드를 소개하겠습니다. 1번 린트 엑셀런스 85% 다크. 린트는 스위스의 프리미엄 초콜릿 브랜드입니다. 1845년부터 초콜릿을 만들어 온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백화점과 프리미엄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4년 검사에서 린트 엑셀런스 85%는 카드뮴과 납이 모두 안전기준 이하였습니다. 카드뮴은 킬로그램당 0.1 마이크로그램 미만, 납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결과입니다. 린트는 카카오 원산지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주로 에콰도르, 마다가스카르, 가나의 프리미엄 농장에서 구매합니다. 각 배치는 중금속 테스트를 거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거부됩니다. 85% 다크는 카카오 함량이 높습니다. 설탕은 최소화되고 인공 첨가물은 전혀 없습니다. 성분은 단순합니다. 카카오 메스, 카카오 버터, 설탕, 바닐라. 그게 전부입니다. 맛은 강렬하고 복잡합니다. 쓴맛과 함께 과일향, 견과류향이 느껴집니다. 진짜 초콜릿의 맛입니다. 린트는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포장에 카카오 원산지, 카카오 함량, 영양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린트 엑셀런스 100g 반은 약 5,500원입니다. 비싸 보이지만
품질을 고려하면 합리적입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린트는 페어트레이드 인증도 받았습니다. 카카오 농부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아동 노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이고 안전합니다. 2번 발로나 카라이브 66%. 발로나는 프랑스의 최고급 초콜릿 브랜드입니다. 1922년부터 전문 제과사들이 사용하는 초콜릿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온라인과 일부 전문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2024년 프리미엄 초콜릿 분석에서 발로나 카라이브는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중금속 없음, 인공 첨가물 없음, 완벽한 품질입니다. 발로나는 단일 원산지 카카오를 사용합니다. 카라이브는 카리브해 지역의 트리니타리오 카카오로만 만들어집니다. 토양 테스트를 통해 오염되지 않은 농장만 선택합니다. 66% 카카오 함량은 완벽한 균형을 제공합니다. 충분히 진하면서도 쓰지 않습니다. 과일향과 꽃향이 조화를 이룹니다. 발로나는 전통적인 콘칭 과정을 사용합니다. 카카오 메스를 72시간 동안 저온에서 저어줍니다. 이것이 부드러운 질감과 복잡한 풍미를 만듭니다. 대량 생산 초콜릿은 몇 시간만 콘칭합니다. 차이가 명확합니다. 한국에서 발로나 카라이브 70g 반은 약 8,000원입니다. 가장 비싸지만 가장 좋습니다. 소량을 천천히 음미하는 초콜릿입니다. 발로나는 완전한 추적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각 바에는 배치 번호가 있고 웹사이트에서 카카오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이 완벽합니다. 이제 안전한 초콜릿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칙 1. 카카오 함량을 확인하세요. 최소 6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세요. 카카오 함량이 높을수록 설탕과 첨가물이 적습니다. 규칙 2. 성분 목록을 읽으세요. 성분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카카오 메스, 카카오 버터, 설탕, 바닐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물성 유지, 유화제, 인공향료가 있다면 피하세요. 규칙 3.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단일 원산지 초콜릿이 더 안전합니다. 에콰도르, 마다가스카르, 페루 같은 유명한 카카오 생산지를 찾으세요. 규칙 4. 인증을 찾으세요. 유기농 인증, 페어트레이드 인증, 레인포레스트 얼라이언스 인증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것들은 더 엄격한 품질 관리를 의미합니다. 규칙 5. 너무 싼 가격을 피하세요. 양질의 초콜릿은 100g당 최소 5,000원 이상입니다. 그 이하는 원재료나 공정에서 타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칙 6. 프리미엄 브랜드를 신뢰하세요. 린트, 발로나, 고디바, 기라델리 같은 브랜드는 품질 관리가 엄격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연구원의 보고서를 참고하세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초콜릿 산업의 어두운 면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4년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의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초콜릿 제품 50개를 무작위로 선택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78%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초콜릿 1kg당 평균 3.2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포장 과정에서 오염되거나 원재료 자체가 이미 오염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배출되지 않고 축적됩니다.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고 장기에 쌓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호르몬 교란, 면역체계 약화, 심지어 암 발생과도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더 취약합니다. 체중 대비 섭취량이 많고 발달 중인 신체 시스템이 더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초콜릿 업계의 또 다른 숨겨진 문제는 중금속 오염의 근본 원인입니다. 카드뮴과 납이 왜 초콜릿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토양 오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합니다. 카카오 나무는 뿌리를 통해 토양의 중금속을 흡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카카오 농장이 화산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화산토는 자연적으로 카드뮴 함량이 높습니다. 여기에 산업오염, 불법 채굴, 화학 비료 남용이 더해지면서 문제가 악화됩니다. 서아프리카의 카카오 농장 지역을 연구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2023년 보고서는 충격적입니다.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주요 카카오 재배 지역 토양을 분석한 결과 90% 이상의 토양에서 카드뮴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기준치의 10배를 넘었습니다. 이런 토양에서 자란 카카오로 만든 초콜릿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콜릿 회사들은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비용입니다. 깨끗한 토양에서 재배된 카카오는 가격이 2배에서 3배 더 비쌉니다. 중금속 테스트를 철저히 하고 오염된 배치를 거부하면 공급망이 불안정해집니다. 대량 생산 회사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적 기준만 겨우 통과하면 된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한국은 초콜릿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초콜릿에 대한 검사를 하지만 전수검사가 아닙니다. 무작위 샘플링으로 일부만 테스트합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수입 초콜릿의 검사율은 3%에 불과합니다. 97%는 검사 없이 시장에 유통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계속 판매되는 이유입니다. 소비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구매 선택을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렴한 대량 생산 초콜릿 대신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택하세요. 비용은 더 들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둘째, 초콜릿 섭취를 줄이세요. 매일 먹는 간식이 아니라 가끔 즐기는 특별한 음식으로 여기세요.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하세요. 소비자의 목소리가 모이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소비자단체, 정부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세요. 유럽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초콜릿의 카드뮴 기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다크 초콜릿의 경우 킬로그램당 0.8mg에서 0.6mg으로 낮췄습니다. 위반 제품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유럽 시장의 초콜릿 회사들은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초콜릿의 건강 효능에 대한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다크 초콜릿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심혈관 건강에 좋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입니다. 고품질의 70% 이상 다크 초콜릿은 실제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유익한 화합물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런 효능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초콜릿에만 해당됩니다. 중금속과 첨가물로 가득한 저품질 초콜릿은 해로울 뿐입니다. 건강을 위해 초콜릿을 먹는다면 반드시 프리미엄 제품을 선택하세요. 하루 20g 정도의 고품질 다크 초콜릿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린트 엑셀런스 바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소량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으면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콜릿 업계가 숨기고 싶어하는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 농장의 아동 노동 문제입니다. 국제노동기구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 노동자가 약 156만 명에 달합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위험한 농약에 노출되며 하루 12시간 이상 일합니다. 우리가 사 먹는 저렴한 초콜릿 뒤에는 이런 어린이들의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가나, 허쉬, 페레로 같은 대기업들은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하려는 진정한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2001년 하킨 엥겔 의정서라는 국제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주요 초콜릿 회사들이 아동 노동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3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동 노동자 수는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은 인증 마크와 지속 가능성 보고서로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현장의 실상은 다릅니다. 이것이 페어트레이드 인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페어트레이드 인증을 받은 초콜릿은 농부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아동 노동을 금지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합니다. 린트와 발로나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대부분 이런 인증을 받았습니다. 가격이 비싼 이유는 윤리적 생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렴한 초콜릿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희생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이트 초콜릿과 밀크 초콜릿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크 초콜릿보다 이 두 종류를 선호합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우니까요. 하지만 화이트 초콜릿에는 카카오 고용분이 전혀 없습니다. 카카오 버터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설탕, 분유, 향료입니다. 영양가는 거의 없고 칼로리만 높습니다. 밀크 초콜릿도 카카오 함량이 30% 이하입니다. 70%는 설탕과 유제품입니다. 2024년 한국영양학회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초콜릿 섭취량은 연간 2.3kg입니다. 유럽인의 평균 9kg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인이 먹는 초콜릿의 85%가 밀크 초콜릿이나 초콜릿 과자라는 점입니다. 초코파이, 초코하임, 빼빼로 같은 제품들이죠. 이런 제품들은 진짜 초콜릿이 아니라 설탕 과자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은 적게 먹지만 질이 낮은 초콜릿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건강한 초콜릿 섭취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만 선택하세요. 둘째, 하루 섭취량을 20g 이하로 제한하세요. 이것은 약 100칼로리입니다. 셋째, 식후 디저트로 먹지 말고 오후 간식으로 먹으세요. 빈속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니 피하세요. 넷째, 천천히 입안에서 녹여가며 먹으세요. 씹어서 삼키면 맛과 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다섯째, 물과 함께 먹으세요.
초콜릿의 지방 성분이 입안에 남는 것을 방지합니다. 초콜릿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초콜릿은 15도에서 18도 사이에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응축수가 생겨 설탕이 표면에 결정화됩니다. 이것을 슈가 블룸이라고 합니다. 냉동실은 더욱 나쁩니다. 초콜릿의 조직이 파괴되어 식감이 망가집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밀폐 용기에 담아 어두운 찬장에 보관하세요. 우리는 피해야 할 5개의 브랜드를 다루었습니다. 가나, 허쉬, 페레로 로쉐, 초코아임, 초코파이. 이들은 모두 중금속, 트랜스 지방 또는 발암물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2개의 브랜드도 소개했습니다. 린트와 발로나가 최고입니다. 다음에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멈춰서 생각하세요. 성분표를 읽고 카카오 함량을 확인하고 가격을 평가하세요. 마케팅이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을 보호하는 초콜릿을 선택하세요. 기억하세요. 초콜릿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모든 제품은 당신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세요. 정보를 공유하세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한 선택을 하면 기업들도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바뀌면 공급도 바뀝니다. 여러분은 어떤 초콜릿을 먹나요? 린트나 발로나를 먹어봤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조사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었다면 구독해서 마트와 기업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더 많은 진실을 알아보세요.